시어머니는 그냥 부엌일이나 하세요. 여기는 어른들 자리예요.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말을 들은 정미경 58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의 친정 식구들이 앉아 있었고 미경은 차를 대접하려고 나왔다가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준호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서연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미경을 보지도 않은 채 자기 어머니에게만 말을 걸었으며 그 무시는 말보다 더 날카롭게 미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 집이 얼마나 큰지 봤지? 30평이 넘어 우리 신혼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넓어. 서연은 친정 어머니를 집 안 구석구석 안내하며 자랑했고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말했으며 미경이 30년간 살아온 이 집은 순식간에 며느리의 소유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미경은 소파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고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 존재가 되었는지 깨달았으며 가슴 한편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의 친정 식구들은 거실을 차지했고 큰 소파에는 서연의 부모와 오빠가 앉았으며 미경이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자리를 주지 않았고 미경은 그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손님들 모셔야 하니까요. 서연은 명령하듯 말했고 미경을 보지 않았으며 그저 턱으로 부엌을 가리켰고 그 제스처는 하인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으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서연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시어머니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미경은 찬물에 손을 담갔고 차가움이 손끝에서 올라와 팔을 타고 가슴까지 퍼졌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을 봤고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저 밖은 밝은데 이 안은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고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남편 성훈과 함께 페인트 칠을 했던 기억이 났으며 준호를 이 집에서 키웠고 첫걸음도 여기서 뗐으며 첫말도 이 거실에서 했고 모든 추억이 이 벽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며느리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고 미경은 점점 이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었으며 손님처럼,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자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고 미경은 복도 끝에 서서 그들을 봤으며 아들 준호는 서연의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연은 그 중심에 있었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미경이 없는 것이 더 편해 보였으며 그 깨달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저녁 준비 시작하셔야죠. 손님들 계시잖아요. 서연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고 여전히 미경을 보지 않았으며 그저 공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네라고 대답했고 목소리는 작았으며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냉장고를 열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으며 서연의 친정 식구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랐고 서연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으며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그냥 자신이 제일 잘 만드는 음식을 하기로 했고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고기를 다듬으면서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2시간 동안 요리를 했고 갈비찜, 잡채, 파전, 나물 반찬들을 만들었으며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으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식탁을 차렸고 그릇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으며 수저도 가지런히 놓았고 물컵도 채웠습니다. 다 됐어요. 미경이 거실로 나와 말했고 서연은 그제야 미경을 봤으며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고 수고하셨어요라는 말도 없었으며 그냥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손님들도 따라 일어났고 미경은 그들이 앉는 것을 기다렸으며 자신이 앉을 자리를 찾았지만 6명이 앉으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드세요. 여기 자리 없잖아요. 서연이 말했고 웃으면서 말했으며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심이었고 미경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준호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고 준호는 입을 다물었으며 미경은 그 모습을 봤고
아들이 며느리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갔고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았으며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목이 메었으며 억지로 삼켰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맛있다는 소리도 들렸으며 미경이 만든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미경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경은 부엌 구석에서 혼자 울었으며 소리 내지 않고 울었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고 남편 성우는 옆에 없었으며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였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으며 미경은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고 연락처를 스크롤했으며 한 사람의 이름에서 멈췄고 그 이름을 오래 봤지만 전화하지 않았으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서연은 이제 미경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명령조로 시켰으며 미경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따랐고 다른 선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는데 간식 준비해 주세요. 서연이 아침에 말했고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으며 몇 명이나 와요? 라고 물었지만 서연은 이미 방으로 들어갔고 대답하지 않았으며 미경은 그냥 많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서연의 친구들이 왔고 3명이었으며 모두 서연 또래의 여자들이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화장이 진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미경은 과일을 깎아내왔고 커피도 준비했으며 케이크도 사다 놓았고 식탁에 예쁘게 차렸습니다. 우와 서연아 시어머니가 잘하네. 한 친구가 말했고 서연은 웃었으며 뭐 그런 거라도 해야죠. 다른 건 못하니까라고 대답했고 친구들이 웃었으며 미경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고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대화가 계속됐고 미경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으며 듣고 싶지 않았지만 소리가 들렸고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다른 친구가 물었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으며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 집이 넓으니까 참는 거죠라고 말했고 미경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으며 손에서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집 다 너희 거 되잖아. 그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계산적이었고 차갑게 들렸으며 미경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 자신을 대하는 이유를 참는 이유를 모든 것이 이 집 때문이라는 것을 재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깨달음이 가장 아팠습니다. 시어머니 연금 많이 나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주시니까. 물어봐야지 나중에 다 너희 돈인데. 친구들은 웃었고 서연도 웃었으며 미경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무너졌고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으면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가고 나서 미경은 거실을 정리했고 과일 접시, 커피잔, 케이크 조각들을 치웠으면 서연은 방에 들어가 있었고 도와주지 않았으며 준호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혼자 정리하면서 생각했고 이게 내 삶인가 싶었으며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은행에 갔고 통장을 정리하러 갔으며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미경은 명의 변경하려고요라고 말했고 직원은 누구 명의로 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으며 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들 명의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생각했고 아들을 믿었으며 준호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고 미경은 곧 알게 될 것이었으며 가장 큰 배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에게서 올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우연히 준호와 서연의 대화를 들었고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으며 지나가다가 들렸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가 통장명에 바꾸셨대. 서연의 목소리였고 준호가 응, 내 명의로라고 대답했으며 얼마나 있어? 라고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생각보다 많네. 그럼 우리 집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 그건 엄마 돈인데. 뭐가 엄마 돈이야. 이제 내 명이잖아. 그럼 우리 돈이지.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고 미경은 그 침묵에서 아들의 마음을 읽었으며 동의한다는 것을 알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앉았으며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고 밤새 아파할 때 간호했으며 학교 보낼 때 도시락 싸줬고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줬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결심했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으며 핸드폰을 꺼냈고 연락처를 찾았으며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이었고 전화를 걸었으며 신호음이 울렸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고 차분했으며 미경은 저예요 라고 말했고 아, 정 이사님이라고 상대방이 대답했으며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미경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전화를 끊었고 미경은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으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것이 있었으며 미경은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미경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서연에게는 병원 간다고 말했으며 서연은 관심도 없다는 듯 내라고만 대답했고 미경은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도착했고 30층짜리 건물이었으며 로비는 화려했고 미경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으며 한성그룹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자 비서가 맞이했고 정 이사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라고 말했으며 안내를 받아 이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이사장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고 미경은 그의 손을 잡았으며 오랜만이에요. 회장님이라고 말했고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제 주식 전부 처분하고 싶어요. 전부요? 30% 지분을. 네, 전부요. 이사장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고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며 미경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라고 대답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세대로 처리하면 한 5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요. 물론입니다. 미경은 일어섰고 이사장과 악수했으며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고 30년 전 남편 성훈과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으며 작은 회사였지만 키웠고 이제는 대기업이 되었으며 미경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경영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미경이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주주라는 것을 몰랐고 미경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면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했으며 새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였고 서연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며 미경을 보더니 빨래 좀 개주세요라고 말했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빨랫감을 가져왔습니다. 빨래를 개면서 미경은 생각했고 이것도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며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TV를 보고 있었고 미경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녁 때 준호가 돌아왔고 서연이 반겼으며 오빠 오늘 회식 있다며? 라고 물었고 준호는 응,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으며 미경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나가고 나서 서연이 전화를 받았고 친구인 것 같았으며 큰 목소리로 통화했고 미경은 부엌에서 다 들렸습니다. 응, 시어머니? 완전 편하게 부려먹고 있어. 뭐 하인 있는 것 같아. 서연은 웃었고 돈도 꽤 있대. 통장 다 아들 명의로 바꿨다는데 우리가 다 쓸 거야 라고 말했으며 리모델링도 할 거고 차도 바꿀 거야 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며 아팠지만 참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때 서연의 표정을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의 부모가 또 방문했고 이번에는 오빠 가족까지 함께 왔으며 모두 6명이었고 집은 시끄러웠습니다. 미경은 음식을 준비했고 갈비, 불고기, 찌개, 여러 반찬을 만들었으며 3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었고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미경은 또 부엌에서 먹었고 혼자였으며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역시 맛있어. 시어머니 요리 솜씨 좋네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경에게 직접 하는 말은 없었으며 미경은 그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식사 후 서연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고 이 집 평수가 얼마야? 라고 물었으며 서연이 35평이요라고 대답했고 시세가 얼마쯤 돼? 라고 또 물었습니다. 한 15억쯤 되려나요? 오, 꽤 되네. 너희 운 좋다. 미경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고 자기 집을 마치 서연의 재산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면 하지만 참았고 접시를 닦으면서 속으로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가지 세고 나서 숨을 고르고 다시 참았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가고 나서 미경은 거실을 정리했고 서연은 방에 들어가 있었으며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고 미경에게 수고했어요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미경은 모든 것을 치우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으며 이사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주식 처분 완료했습니다. 50억 입금 완료. 미경은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으며 처음으로 며칠 만에 웃었고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고 큰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으면 많지 않았고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미경을 보더니 시어머니, 오늘 청소 좀 하세요. 먼지 쌓였어요 라고 말했고 미경은 그 말을 듣고 가방을 내려놓았으며 서연아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미경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것에 놀란 것 같았고 눈을 크게 떴으며 네. 라고 대답했고 미경은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서연은 핸드폰 화면을 받고 은행 어플이 열려 있었으며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고 50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으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핸드폰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으며 화면의 숫자를 다시 확인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50억이라는 금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경은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보았고 그 창백해지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으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까지 다 봤고 그제야 말을 꺼냈습니다. 내 돈이야.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거실 전체를 짓눌렀고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으며 눈만 크게 뜬 채 미경을 올려다봤고 입이 벌어졌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핸드폰을 거두고 가방을 다시 들었으며 현관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 이게 무슨 한성그룹 아니? 미경이 돌아보며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으며 네, 알죠, 대기업인데. 라고 대답했고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야, 남편이랑 30년 전에. 서연의 입이 더 벌어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으며 거짓말이죠?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대주주였어. 30%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 있었다고요? 응, 어제 다 팔았어. 50억에. 미경은 다시 걸어갔고 현관문을 열었으며 신발을 신었고 서연은 따라왔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며 입만 벙긋거렸고 단어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저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하인처럼 부렸지. 부엌에서 혼자 밥 먹게 했고 손님 대접하게 했으며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든 집안일을 시켰어. 미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함이 깔려 있었고 서연은 그 차가움에 한 발 뒤로 물러섰으면 등이 벽에 닿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았어. 왜냐하면 너희가 뭘 원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산을 사랑하는지. 아니에요, 저는. 결과는 봤어. 미경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연을 봤고 그 얼굴에는 연민도 없었으며 분노도 없었고 그저 실망만 가득했으면 그것이 서연에게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3억짜리 통장명에 바꾼 거 알아. 준호 명의로. 그리고 너희가 그 돈으로 집 리모델링하고 차 바꾸려는 것도 다 들었어.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것 같았으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집 말이야, 네 명이야. 아직도 준호 명의로 바꾸지 않았어. 뭐? 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은 매물로 나갈 거야. 15억에. 미경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문이 열렸으며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 빼고 나가 한 달 안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서연은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머리가 하얗게 됐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0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대기업 대주주였다는 것, 집이 아직도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 모든 것이 충격이었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꺼냈으며 준호에게 전화했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으면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으며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당장 와.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엄마가. 시어머니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고 목이 메었으며 눈물이 흘렀고 준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지금 간다고 말했으면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준호가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서연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으며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고 준호는 옆에 앉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고 시어머니가 50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대기업 대주주였다는 것, 집이 매물로 나갈 거라는 것, 한 달 안에 나가라는 것까지 다 말했으며 준호는 듣는 내내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게 진짜야? 봤어. 핸드폰으로 50억이 찍혀 있었어. 준호는 소파에 등을 기댔고 천장을 봤으며 한참을 말이 없었고 서연은 그를 봤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오빠, 뭐라고 좀 해봐. 뭘 어떻게, 엄마 돈인데. 하지만 우리한테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린 아들이고 며느리잖아. 준호는 서연을 봤고 그 눈빛이 차가웠으며 너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라고 물었고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인처럼 부렸잖아. 부엌에서 혼자 밥 먹게 했고 내 친구들 앞에서 무시했잖아. 그건 오빠도 알면서 말 안 했잖아. 나도 잘못했어. 엄마한테 미안해. 준호는 일어섰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서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며 머리가 복잡했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으면 실망했다는 그 표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은 잠들 수 없었고 뒤척였으며 시계를 봤고 새벽 3시였으며 아직도 밤은 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모든 것을 말했으며 어머니는 50억? 이라고 소리쳤고 그럼 너희한테 상속하라고 해야지. 라고 말했으며 서연은 어떡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서 빌어, 무릎 꿇고 빌어. 5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을 돈이야. 하지만은 무슨 당장 가서 빌어.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으며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어야 할까, 무릎 꿇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와서 빈다는 것이 창피했으며 하지만 50억이라는 돈은 너무 컸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서연은 결심했고 시어머니를 찾기로 했으며 어디 계신지 물어보려고 준호에게 전화했지만 준호도 몰랐고 회사 갔어. 신경 쓰지 말라고만 말했으면 서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전화했고 몇 명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으며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했고 미경이? 호텔에 있을걸.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다고 문자 왔어 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서연은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라 호텔. 서연은 그 이름만 들어도 긴장됐고 스위트룸이면 하룻밤에 2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 돈을 쓴다는 것이 놀라웠으면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많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고 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고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함에 압도됐으며 프론트에 가서 정미경님 계신 방 번호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지만
직원은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고 서연은 난감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고 시어머니가 나타나길 바랐으며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서연은 지쳤으면 포기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미경은 달라져 있었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도 했으며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일어났고 다가갔으며 시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미경은 서연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으며 그냥 지나쳐가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잠깐만요. 서연이 팔을 잡았고 미경은 멈춰 섰으며 천천히 돌아봤고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며 서연은 그 눈빛에 움츠러들었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서연을 봤으며 기다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 와서? 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고 서연은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으며 늦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네. 나는 내가 50억 때문에 사과하는 거 알아. 서연의 얼굴이 빨개졌고 부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돈이 없어도 사과했을 거야. 하지만 넌 50억 알고 나서야 찾아왔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 눈을 보면 알아. 미경은 서연의 손을 뿌리쳤고 돌아섰으며 걸어가기 시작했고 서연은 뒤에서 시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으며 호텔 밖으로 나갔고 차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미경은 타고 떠났습니다. 서연은 로비에 남았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참았으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으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서연을 보더니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안 돼. 용서 안 해주셔. 서연은 무너졌고 소파에 쓰러져 울었으며 준호는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고 서연은 계속 울었으며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으며 집 보러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라는 말에 서연과 준호는 황급히 집을 정리했고 너저분한 것들을 치웠으며 청소를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왔고 30대 부부였으며 집 안을 둘러보고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라고 말했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며 이 집이 정말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서연은 방에 들어가 울었고 준호는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날 서연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으며 50억을 놓칠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어머니한테 빌어야 해라고 말했고 서연은 이미 빌었어요. 안 들어주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빌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친정 어머니는 흥분했고 얼굴이 붉어졌으며 그 돈이면 우리 집 빚도 다 갚고 너희도 새 집 사고 내 노후도 보장되는 건데 놓칠 순 없어라고 말했으며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시어머니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씁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다시 찾아가 볼게요. 서연은 그렇게 대답했고 친정 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래, 무릎 꿇고 빌어도 돼. 50억이면 자존심 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호텔로 갔고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했으며 미경의 핸드폰으로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으면 결국 로비에서 또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시간을 기다렸고 다리가 아팠으며 허리도 아팠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미경이 나타났고 누군가와 함께였으며 중년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둘이 대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려고 했지만 망설여졌고 저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으며 혹시 새로운 남자친구인가 싶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과 남자는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따라 들어갔으며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보며 이야기했으며 웃기도 했고
편안해 보였으며 미경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시어머니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으며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다는 것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일어섰을 때 서연은 다가갔고 시어머니라고 불렀으며 미경은 돌아봤고 서연을 보자 표정이 굳었으면 옆에 남자를 봤습니다. 회장님 먼저 가세요. 제가 처리할 일이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갔으며 미경은 서연을 봤고 왜 또 왔어? 라고 물었으며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서연은 말했지만 미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저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봤으며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시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제가 바뀔게요. 어떻게 바뀌는데? 하인처럼 안대할게요. 존중할게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지금 와서? 미경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고 서연은 그 차가움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으며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계속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서연아, 나한테 솔직해져. 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고 대답하지 못했으며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50억이지? 아니에요. 거짓말. 미경은 가방을 들었고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서연은 뒤따라갔고 시어머니 제발요라고 애원했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으며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갔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 미경이 말했고 서연은 귀를 기울였으며 내가 돈이 없었다면 그냥 연금만 받는 평범한 시어머니였다면 너는 나한테 잘해줬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으며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고 돈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더 무시했을 것이며 그 진실이 부끄러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미경은 들어갔으며 돌아서서 서연을 봤고 그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이유야 진심이 아니니까라고 말했으며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참았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며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했고 돈 때문에 다시 비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으며 서연은 고개를 저었고 준호는 한숨을 쉬었으며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말했고 서연은 나도 같이 갈게라고 말했으며 준호는 고개를 저었고 나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했으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호텔로 갔고 프론트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했으며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손님께서 로비로 내려오신답니다라고 말했으며 준호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미경이 나타났고 준호는 일어섰으며 엄마라고 불렀지만 미경은 표정이 없었고 그저 앉아라고 말했으면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고 고개를 숙였으며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으며 미경은 아들을 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요. 아니, 같이 동조했어요. 알아. 엄마 통장명에 바꾼 것도 잘못이었어요. 그 돈으로 집 고치려고 했던 것도. 다 알아. 미경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준호는 더 고개를 숙였으며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너는 내가 뭘 해줬는지 기억해? 준호는 고개를 들었고 어머니를 봤으며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다요. 엄마가 다 해주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렸어? 그 질문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고 눈물이 흘렀으며 죄송해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실망스러워 서연이보다. 며느리는 남이야. 하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30년을 키웠어. 그런데 며느리 편을 들고 나를 무시하고 내 돈을 탐냈어.
준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소리내어 울었으며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라고 반복했지만 미경은 일어섰습니다. 집은 한 달 안에 비워. 내가 새 주인한테 팔았어. 엄마.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도 시간이 필요해. 미경은 돌아섰고 걸어갔으며 준호는 뒤에서 엄마. 라고 불렀지만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으며 준호는 로비에 남아 한참을 울었고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으며 그저 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서연과 준호는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으며 15평 남짓한 공간은 이전 집의 절반도 안 됐고 짐을 풀면서 서연은 계속 한숨을 쉬었으며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새 집은 역세권이 아니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었으며 매일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고 주차 공간도 비좁았으면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전세금이 걱정됐고 2억을 대출받았으며 이자가 부담스러웠고 준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으며 서연도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지만 그것도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마트에 갔고 장을 보면서 가격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웠고 1,000원, 200원이 아까웠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서연은 멈춰 섰으며 시어머니였습니다. 미경은 혼자 장을 보고 있었고 카트에 물건을 담고 있었으며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고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고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미경이 계산대로 가자 서연도 따라갔고 몇 줄 뒤에서 기다렸으며 미경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봤고 서연은 황급히 자기 물건을 계산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미경은 차에 짐을 싣고 있었고 서연은 다가갔으며 시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경은 돌아봤고 서연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으며 왜? 라고 짧게 물었고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그래, 잘 지내. 미경은 차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몇 번째 사과야?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미경은 서연을 받고 그 눈을 들여다봤으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고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달라졌어요. 뭐가? 작은 집에 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시어머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며 미경은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계단 오르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35평 집에서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몰랐지? 네, 몰랐어요. 미경은 한숨을 쉬었고 차에 올라탔으며 시동을 걸었지만 창문은 내렸고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아,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진심이라면. 미경은 차를 출발시켰고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봤으며 행동으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를 만난 일을 마지막 말씀을 모두 전했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해야 해. 그날 밤 둘은 오래 이야기했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일을 구하기 시작했고 카페, 식당, 편의점 여러 곳에 지원했으며 일주일 만에 동네 카페에서 일하게 됐고 시급은 10,000원이었으며 하루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 쳤을 돈이었지만 지금은 소중했고 서연은 성실하게 일했으며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설거지도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중년 여성이었고 서연을 지켜보다가 손님 대하는 거 좋아요. 처음인데 잘하네요 라고 칭찬했으면 서연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칭찬이 의외로 기뻤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은 첫 월급을 받았으며 200만 원이었고 손에 쥔 돈은 무겁고 소중했으며
이 돈을 벌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했고 손님들 눈치를 봤으며 설거지로 손이 거칠어졌고 발이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호에게 월급 봉투를 보여줬고 준호는 고생했어 라고 말했으며 서연은 웃었고 이제 알았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라고 말했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사셨겠지 우리 키우시면서. 그러게. 둘은 침묵했고 각자 생각에 잠겼으며 미경이 준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하고 학교 보내고 모든 것을 다 했을 텐데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고 서연은 월급으로 조금씩 저축했으며 10만 원, 2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모았고 통장을 보면서 뿌듯해했으며 예전에는 100만 원도 우습게 여겼는데 이제는 10만 원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꽃집에 갔고 카네이션을 샀으며 예쁘게 포장해달라고 했고 10,000원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아니 예전 집으로 갔으며 새 주인이 살고 있을 텐데 배를 누를 수 없었고 그냥 현관 앞에 꽃을 놓았으며 쪽지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서연. 짧은 글이었지만 진심을 담았고 서연은 꽃을 놓고 돌아섰으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돌아보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사 안 갔어. 아직도 여기 살아. 서연은 놀랐고 네. 하지만 집을 팔았다고. 거짓말이었어. 미경은 꽃을 들고 쪽지를 읽었으며 한참을 받고 서연을 올려다봤으며 들어올래? 라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익숙한 거실이 보였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미경은 꽃을 꽃병에 꽂았고 차를 끓였으며 서연 앞에 놓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싶었어. 정말 변했는지. 2달 동안 지켜봤어.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알아. 열심히 하더라.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고 어떡해. 사장이 내 친구야. 부탁했어. 널 고용해달라고. 서연은 충격받았고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일하는 카페도 월급도 모두 시어머니가 만든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내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보고 싶었어. 돈 없이도 일할 수 있는지 힘든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저는 합격했나요? 미경은 한참을 서연을 받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으며 조금은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한 것 같아라고 말했고 서연은 무너졌으며 미경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고 울먹였습니다. 미경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일어나라고 말했으며 서연은 일어나 미경을 안았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으면 미경도 며느리를 안아줬고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어요. 주말 근무예요. 요즘 힘들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내왔으며 먹어 만들어둔 거 있어 라고 말했고 서연은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둘은 함께 식사했고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미경이 내가 할게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제가 할게요라고 했고 미경은 놔뒀으면 서연은 정성스럽게 그릇을 닦았고 미경은 그 모습을 지켜봤으며 진짜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준호에게 전화했고 시간 되니? 라고 물었으며 준호는 네 엄마 언제든지요 라고 대답했고 미경은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서연이랑 같이라고 말했으면 준호는 기뻤습니다. 다음날 저녁 준호와 서연은 함께 미경의 집으로 갔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으며 현관벨을 눌렀고 미경이 문을 열었으며 어서 와라고 말했고 둘은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여러 반찬들이 있었으며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고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연도 함께 앉아 있었고 부엌이 아니라 식탁에 있었으며 미경은 그 변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고 식사를 시작했으며 조용했지만 편안했고 서연은 미경에게 반찬을 덜어드렸으며
준호는 물을 따라드렸고 작은 행동들이었지만 미경은 그 모든 것을 받고 기억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미경이 물었고 준호가 대답했으며 잘 지내요. 엄마 작은 집이지만 행복해요라고 말했고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일 어때? 좋아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서연과 미경이 함께 했고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으며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알아, 이제 그만 사과해도 돼. 하지만 너 변했어. 그걸로 됐어. 미경은 며느리를 받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으며 감사해요라고 말했고 미경은 서연의 등을 토닥였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라고 말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셋이 앉았을 때 미경이 말했고 너희한테 줄 게 있어라고 하며 봉투를 꺼냈으며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준호가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통장이 있었으며 잔액을 보니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고 준호는 놀라 엄마 이건 이라고 말했지만 미경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 전세 대출 갚아 이자 내느라 힘들잖아. 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건 빚이 아니야 선물이야. 서연이 울기 시작했고 준호도 눈물을 참지 못했으며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미경은 괜찮아. 내 아들이고 며느리잖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줘. 네, 엄마. 앞으로 서연이 잘 대해줘. 며느리지만 가족이야. 존중해주고 아껴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의 손을 잡았으며 약속할게요. 엄마라고 말했고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에게는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 더 있었고 그것을 꺼냈으며 근데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내가 재혼하면 어떻게 생각해? 그 말에 준호와 서연은 얼어붙었고 서로를 봤으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미경은 그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마트에서 본 남자 있잖아. 회장님, 그분이랑 사귀고 있어. 엄마. 진심이세요? 응, 아빠 돌아가신 지 3년 됐잖아. 나도 외로워. 그분 좋은 사람이야.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라고 말했으며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고 저도요 시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고 그래 고마워라고 말했으며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재혼 같은 거 생각 안 해. 그냥 너희를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야.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그리고 둘의 반응을 보니 합격이었고 진심으로 미경의 행복을 원하는 것 같았으며 미경은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서연이 돌아가고 나서 미경은 혼자 앉아 생각했고 많은 것이 변했으며 며느리도 아들도 달라졌고 자신도 달라졌으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미경은 준호에게 전화했고 이번 주말에 다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라고 말했으며 준호는 네, 엄마라고 대답했고 미경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왔고 준호와 서연이 다시 찾아왔으며 이번에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했으면 거실에 앉아 미경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명의 이전 서류야. 준호와 서연은 눈이 커졌고 엄마 이건 이라고 말했지만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을 너희한테 줄게. 명의를 준호 앞으로 바꿀 거야. 안 돼요. 엄마 못 받아요. 준호가 손사래를 쳤고 서연도 시어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지금 사는 집도 좋아요라고 말했으며 둘 다 진심이었고 미경은 그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받아. 어차피 내 집 너무 크고 나는 작은 아파트로 옮길 거야. 하지만 그리고 조건이 있어. 네? 나랑 같이 살아줘. 그 말에 준호와 서연은 서로를 봤고 놀란 표정이었으며 같이요? 라고 물었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자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어떻게요? 서로 존중하면서 가족처럼 진짜 가족처럼. 준호는 눈물을 흘렸고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며 서연도 울었고 시어머니 잘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라고 약속했으며 미경은 둘을 안았고 셋은 포옹했으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준호는 다시 이사를 했고 이번에는 미경의 집으로 돌아왔으며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짐을 풀면서 서연은 조심스러웠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았으며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미경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아, 편하게 해. 여기 이제 내 집이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그만해도 돼.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계속 풀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셋이 함께 저녁을 만들었고 미경이 갈비를 재우고 서연이 채소를 썰었으며 준호가 밥을 지었고 주방은 좁았지만 셋이 함께 있으니 따뜻했으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렇게 써는 거 맞아요? 서연이 물었고 미경이 다가와 보더니 조금 더 얇게 썰어봐라고 조언했으며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썰었고 이번에는 잘 됐으며 미경은 잘했어라고 칭찬했고 서연은 기뻤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셋이 식탁에 앉았고 음식들이 가득했으며 예전처럼 서연이 부엌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있었고 그 자체가 기적 같았으며 미경은 감개무량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셋이 함께 말했고 젓가락을 들었으며 서연이 미경에게 반찬을 덜어드렸고 드세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으며 미경은 받아먹고 내가 만든 거야? 맛있네라고 칭찬했고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을 보며 행복했고 예전에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싶었으며 엄마와 아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꿈만 같았고 감사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외식 어때요? 제가 살게요. 그래. 좋지. 저도 돈 보탤게요. 서연이 말했고 미경은 아니야. 너희 돈 아껴라고 말했지만 둘은 아니에요. 같이 내요라고 우겼으며 결국 미경은 웃으며 승낙했고 셋은 주말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고 6개월 전을 떠올렸으며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산속에 버려진 것 같았던 그때를 기억했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은 달랐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아니 더 좋아졌으며 미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고 이사장에게였으며 감사합니다. 회장님, 도움 주셔서라는 내용이었고 곧 답장이 왔으면 별말씀을요. 정 이사님 가족 문제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입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눈을 감았으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셋의 일상은 안정됐으며 아침에는 미경이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서연이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했으며 준호가 밥상을 차렸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출근 전 준호가 다녀올게요라고 인사하면 미경과 서연이 잘 다녀와라고 대답했고 서연이 카페로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면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의 친정 부모가 방문했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서연이 문을 열었고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경도 나와서 인사했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으며 서연의 부모는 어색하게 인사했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내오며 미경이 말했고 편하게 계세요라고 했지만 서연의 어머니는 불편해 보였으며 6개월 전 이 집에서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미경에게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놀랐으며 어머니가 사과하는 모습을 처음 봤고 미경은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서연의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돈만 중요하다고 가르쳤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라고 부추겼어요.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저었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내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줬어라고 말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서연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고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많이 변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됐어요 라고 말했으면 서연의 어머니는 그 말에 더 울었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5명이 함께 식사했고 분위기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으며 서연의 아버지도 사돈님 좋은 집 가지고 계시네요가 아니라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으면 미경은 많이 드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헤어질 때 서연의 어머니가 미경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미경은 그러세요라고 답했고 둘은 악수했으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고 이제 1년이 됐으며 미경은 준호와 서연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해졌고 매일이 행복했으며 서연은 카페 일을 계속했고 사장님의 신뢰를 얻어 매니저가 됐으며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3시 거실에 모여 앉았고 TV를 보고 있었으며 준호가 엄마라고 불렀고 미경은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때 왜 그러셨어요? 50억 있다고 하시고 집 판다고 하시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요. 미경은 웃었고 너희를 테스트하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으며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서연이 물었고 미경은 둘을 봤으며 처음에는 불합격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합격이야. 만점은 아니지 말라고 말했고 셋은 웃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합격할게요. 그래, 믿는다. 그날 저녁 미경은 일기를 썼고 오랜만이었으며 펜을 들고 종이에 마음을 옮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존중과 배려로 함께 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50억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재산을, 사랑이라는 재산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고통도 기쁨도 시험도 보상도 모든 것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마이너스 정미경. 일기를 마치고 미경은 펜을 내려놓았으며 창밖을 봤고 별이 빛나고 있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 방에서는 준호와 서연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도 들렸으며 그 소리가 미경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고 내일 아침에도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것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58세의 새로운 시작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미경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으며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